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결혼식 전문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헨유라고 하는 웨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또 사회자 김동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식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결혼식 식순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성하고 계신가요?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받아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예식장에서 식순을 전달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그 식순 자체가 뭐 나쁘거나 그 식순이 뭐 못났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. 그 식순으로 저희도 진행을 합니다. 다만 그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같이 저희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구성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.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은 이 식순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결혼식 식수는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이 정도 세팅해서 진행을 하는데, 여기서 뭐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하면은 축가랑 부모님 내빈 인사 순서가 좀 바뀐다거나, 혹은 뭐 간단하게 덕담이 아니라 뭐 축사가 한다거나 이런 정도고요. 여기서 이 밖에도 저희가 조금씩 더 나아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순이 되게 많죠.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식순을 다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30분을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식순을 짤 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, 이 옵션을 집어넣고 싶잖아요. 여기다가 나는 또 감동도 주고 싶고 부모님께 감사의 영상도 좀 하고 싶고, 그런데 이러려면 대체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빼봐야 돼요. 자,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자, 우리가 식순을 구성을 할 때 처음에요, 화촉점화가 있습니다. 이 화촉점화는 크게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 신부의 앞날을 환하게 좀 밝혀준다, 앞으로 너네 잘 살아라, 이런 약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복을 입으시고 로드를 쭉 걸어오셔서 신랑 어머님, 신부 어머님이 화촉 불 밝혀주시고, 그 다음에 서로 사돈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고,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대표로 두 분이 인사하시고 보통은 자리에 착석하시죠. 만약에 화촉점화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프닝 영상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신랑 입장, 신부 입장, 이거는 이 타이밍은 절대 뺄 수가 없죠. 뭐 요즘에는 두 분이서 동시 입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따로따로 입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신부님도 단독 입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버님과 손잡고 입장하시는 분들, 신랑님 입장했다가 중간에 신부님을 데리러 가는 분들, 뭐 부케 프로포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냥 신랑 입장, 신부 입장으로만 하던 옛날과는 좀 달라요. 자, 이거를 저희가 같이 구성을 해볼 건데, 이 포인트, 제가 지금 이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은 그날의 주인공들의 입장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가장 높습니다. 이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입장, 신부 입장 때 타이밍을 많이 하시죠. 이 타이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신부 입장을 하고 싶은데 나는 되게 드라마틱한 타이밍을 하고 싶어.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노래 하이라이트 구간보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부터 잔잔하게 음악을 까는 거예요. 내가 예를 들어서 20초에 나오는 이 구간의 하이라이트에 맞춰서 입장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0초부터 이 19초까지는 사회자가 신부님을 꾸미는 멘트를 하는 겁니다. 19초쯤에 신부 입장이라고 하면 20초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You are my destiny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막 박수 막 나오고 약간 드라마틱해지죠. 이게 요즘에 그냥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신랑 입장을 하든 신부 입장을 하든 이런 드라마틱한 연출은 좀 필요하다. 이건 조금 과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맞절입니다. 맞절. 이 순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시간이죠. 우리 신랑님 입장하고 신부님 입장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10%에서 20% 정도는 식사하러 가십니다. 자, 맞절 있겠습니다. 서로 마주 서 주세요. 딱 하면 이제 막 뒤쪽에서 문이 열리고 막 빛도 들어오고 그래서 막 나가십니다.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프로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. 전문 사회자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맞절은 여러분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. 얼마나 서로 딱 이 마주하는 순간이 감동스럽습니까? 어떻게 멘트를 좀 주냐에 따라서 신랑 신부님들의 감동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맞절하는 타이밍에 굉장히 좀 감동 포인트를 좀 주는 편인데, 서로의 눈을 좀 바라보고 또 옛날 일도 생각하게 해드리고, 또 지금의 당신이 있기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당신의 사랑에
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. 이 순간 그 수많은 관객들, 하객들 앞에서 서로만 딱 바라보고 있을 때 또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고 감동적인 멘트가 들어가면 정말로 이 순간도 저는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대망의 혼인서약서 낭독하는 시간이 오죠. 결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에요. 예전에는 주례 선생님께서 혼인서약서를 낭독해 주셨죠.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가겠습니까? 네,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인서약이 이루어지곤 했었어요.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? 직접 신랑 신부님이 혼인서약서를 작성하시죠. 그래서 하객들 앞에 딱 바라보고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합니다. 보편적인 평균치로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재미가 없으면 없을수록 살짝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과거의 추상적인 어떤 사랑을 좀 확인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현실적인 그런 말도 해보는 거 괜찮죠.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. 굉장히 좋은 혼인서약서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는 게 성혼선언인데, 혼인서약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고요. 성혼선언은 이로써 두 사람의 성혼, 결혼이 선언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공표하는 거죠.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뭐 사회자가 하기도 하고 한 번씩 이제 아버님이나 혹은 어머님께서 단상에 올라와 주셔서 낭독을 해 주십니다. 자, 말 그대로 혼인서약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니까 신랑 신부님이 하셔야 돼요. 성혼선언은 이제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,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자가 합니다. 자, 다음은 덕담의 시간이죠. 덕담. 요즘에는 덕담을 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뭐 덕담 대신에 조금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, 제가 그래도 포멀한 결혼식의 식순이니까 덕담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이 덕담도요 되게 중요합니다.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요즘엔 또 길게 하지 않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딸과 우리 뭐 며느리, 뭐 사위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우리 신랑 신부가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오늘 멀리서 가까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분들의 집안에도 애경사 있을 때 꼭 말씀해 주셔라.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정도만 하셔도 훌륭합니다. 자, 다음은 부모님과 내빈께 인사할 때예요. 예전에는요, 제가 예식을 진행할 때 참 그 신랑 신부님의 마음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멘트들을 했었어요. 그동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. 뭐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잘 살겠습니다 라든지 좋은 멘트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요, 제가 부모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뿌듯하실까요? 부모님께서 오히려 그래, 너도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다, 나의 아들, 나의 딸이어서 너무나 고맙다, 조금 더 안심하는 멘트, 우리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, 저희 잘 살겠습니다 라는 멘트로 신랑과 신부의 인사를 대신 전달하는 거죠. 자, 이 내빈 인사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보다 더 나타내주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주면 보다 뜻깊은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중요한 팁 하나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갈게요. 내빈께 인사할 때 말이죠, 양가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% 이상은 진행을 하는데, 양가 부모님이 같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죠. 왜 신랑 신부가 하객들한테 인사하는데 양가 부모님 나오시지?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의 손님도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이 6분이 무대에서 이렇게 섭니다. 그리고 나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, 내빈 여러분께 인사하면 이 6분 모두가 인사를 쫙 하잖아요. 셔터가 촤 쳐집니다. 나중에요, 부모님도 우리 누군가에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을 적어서 보내셔야 하잖아요. 그때 이 사진을 쓰시면 돼요. 그러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예쁜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다음은 축가 순서죠. 축가도 역시 마찬가지로
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. 어떤 축가를 부르냐에 따라서 이 행진할 때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. 발라드를 하느냐, 좀 신나는 노래를 하느냐,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른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는 노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모두가 좀 아는 노래. 그러면 집중도가 좀 있어요.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의미 있는 노래, 대중적인 노래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집중도가 좋고 조금 더 반응이 좋을까? 물론 뭐 우리의 결혼식인데 나는 남의 어떤 시선이나 방향이나 어떤 이런 거 상관없 하시면 가시면 돼요. 그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다만 많은 신랑 신부님들을 상대한 제 경험상 집중감 있게 예식을 끝까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대중적인 노래가 있어야 하객분들도 뭐 라이트 같은 것도 잘 비춰주시고, 또 신나는 노래면 박수 치면서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축가를 고르실 때도 약간은 좀 대중적인 노래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. 하지만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. 결혼식은 뭐 내가 하는 거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진입니다. 행진은요,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신랑 입장, 신부 입장과 굉장히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신랑 입장, 신부 입장의 포인트도 보통 타이밍을 잡고 입장을 하잖아요. 행진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은 타이밍을 잡고 행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팁이 뭐 있어요. 보통 행진은 좀 힘차고 미래를 그리는 느낌으로 많이 행진을 멘트를 하는데, 자, 신랑 신부 행진을 외쳤어요. 그런데 이 행진을 외쳤더니 노래가 조금 처져요. 그러면은 살짝 분위기가 조금은 처질 수 있습니다. 처진다의 기준은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, 나중에 제가 챕터 소개할 때 그 행진곡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신랑 입장, 신부 입장, 행진 외에 타이밍은 웬만하면 넣지 말아 주셔라 라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간혹 이 화촉점화에도 타이밍을 넣어주시고요, 화동에도 타이밍을 넣어주시고, 이제 뭐 부모님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행진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요. 이런 드라마틱한 입장은 주인공만 하면 돼요. 이런 타이밍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마지막에 행진할 때나 이런 신랑 신부님 입장할 때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주인공이 입장할 때 혹은 행진할 때 딱 주인공이 들어가는 장면에서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식순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, 이제 하나하나 챕터를 열어보면서 화촉점화 할 때의 이야기, 뭐 맞절, 덕담, 행진 뭐 다 해드릴 거예요. 내가 식순을 구성할 때는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바이바이.